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보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아입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5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제9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5 인용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엄병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조례상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장 제목 및 제9조의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3조 제3항의 인용 조문 정비, 안 제32조 제4항 제5항의 5인용 조문 수정 등이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모두 타당하고 조문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조례안이 지금 명칭 변경인데 이거 지금 조례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그 지금 우리 과 명칭도 환경보호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호라는 게 이제 또 대응보다는 사후 조치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명칭도 부서 명칭도 좀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네.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지. 네,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은 저희들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선출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그 질의와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조례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은데 네. 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그 아까 그 저번에 윤영환 의원님이 그 환경 단체에 이제 그 대표성을 띠시는 분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해서 선출직에 대해서 그 당연직은 빼고 선출직에 대해서 어떤 분을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위원으로 얘가 선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 담당자하고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은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 받으면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추천을 받는 규정이 있냐니까 의회 추천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출직 의원님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 추천을 받는다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그 부분하고 계속 조율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안이 나오면 아마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도 이게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제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이게 기본 그림이기 때문에 영천시 그 환경이 기본 그림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나중에 뭐 예산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도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한 아웃라인 한 9월 달쯤 되면은 저희들 8월 달에 휴가 중이라서 담당자 휴가가 하면 한 9월 달쯤 안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의회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빠른 시일 내에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가 꾸려져서 네. 지역에도 좀 기후에 대한 대응하는 네, 그런 위원회가 빨리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 제정됐어요? 여기 기- 제정된 게 2022년도에 제정. 2022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럼 2022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영천시에서 이 조례에 맞는 이 사업이나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을 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기후 위기 대응 시행 그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내실 있는 시행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영천시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 그 당시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은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영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조례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이 거의 없다. 이제 내용을 제가 뭐 이 조례 뒤쪽에 있는데 뭐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서 책에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사업 이 조례에 관련된 거는 뭐 여러 건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 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또 예산들을 그 사업들을 만들어 오신 게 극히 소수여서 조례는 2022년도에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또한 이렇게 위원회 또한 뭐 어쨌든 지금 위원회 명칭만 변경되었지 위원회는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우리 저 환경과에서 너무 이렇게 방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앞으로 이렇게 이 조례에 맞추어서 이 사업들을 하여튼 차근차근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원래 저희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저희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지금 광역으로 해서 다 자치단체하고 같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내실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내후년이나 내년쯤 되면은 아마 조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과 관리 등의 업무입니다.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 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6년 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으로 3년입니다. 차기 위탁 기간은 26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 기간은 공개 모집 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전문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원 투입 대비 효율성 및 실용성이 높으며 광역 이동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측면에서도 민간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침의 민간 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7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량평가에서는 업무 수행 경력, 운영 인력, 차량 운영 대수 등 조직 역량을 평가하였고 정성평가에서는 조직 운영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의 확대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지침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의료, 요양, 돌봄, 통합돌봄사업 대상자를 신규 이용 대상자로 포함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5년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수입은 총 3,400만 원으로 영천시 세외 수입으로 정상 납부되었으며 또한 23년도부터 25년까지 최근 3년간 등록 회원은 734명에서 937명으로 이용자는 272명에서 32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민간 위탁은 기존 위탁 기간의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성과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대신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공개 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위탁 협약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창호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수행을 해왔는데 여기 위탁 기간이 3년입니까? 예예. 예, 3년이면은 그럼 이 수탁 을 하겠다는 한 때를 지금 이제 공개 채용할 거 아닙니까? 공개 모집할 거 아닙니까? 예예. 7월 31일부터 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체장애인 협회 말고 또 뭐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장애 쪽에서 협회 쪽에서 뭐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과장님 보고에서 70 평가 결과가 75점으로 이래 보고를 하셨는데 75점 같으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0점 만점 아닙니까? 예. 100점 예. 만점인데 예. 그 이제 분류를 보자면은 그 이제 조직 역량 부분에 대한 영역과 이제 그 평가 심의위원들 6분 그 이제 점수 부분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 75점이라 가는 그 자체가 조직 역량 부분의 점수치 자체는 그 조직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보는 것보다 여기 이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관련 수행 경력 부분, 그리고 인력 확보는 저희들이 예산 주는 범위 내에서 인력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정해져야 있는 부분이고, 차량 운행도 지금 11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차를 더 많이 사주면은 점수시가 올라가겠죠. 그래 이제 정량평가 자체 점수가 기본적으로 그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정성평가 부분은 뭐 최저 점수하고 최고 점수를 제외한 점수치를 평균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왔는데, 저는 뭐 90점 이상 우수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하는 업체가 뭐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우리 예산에 의해 가지고 조정되는 부분이 과다하다 보니까 점수치가 뭐 크게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것처럼 크게 높은 부분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 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 예.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고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 하는데 11대가 적정합니까? 앞으로 좀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은 일단은 그게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 대수하고 그러고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는 수만큼의 조정 부분, 이용하는 수 부분으로 조정해 가지고
차후에는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탁 기간에는 이번에 다시 수탁한 기간에는 뭐 늘릴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은 없고 점차적으로 이제 평가 나왔는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면은 차도 늘려야 되고 또 인력도 그만큼 투입이 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룸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브룸콜인데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저가 아닙니까? 예, 차량. 광역 예, 부분에서도 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 이제 콜을 하게 되면 광역센터로 가죠. 예, 예. 그 이제 시스템이 광역하고 같이 이제 콜 부분이 연계가 되니까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단체에서 받던 민간기관에서 받으면 그거를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이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이거는 지금 뭐 20대로 해서 이제 법인 택시, 그 다음에 개인 택시 각각 10대씩 해서 뭐 7천만 원 예산을 한다 하는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바우처 아직 택시.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또 처음부터 이제 좀 문제점을 그걸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뭐 의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를 또 그렇게 보는데 이 클라이언트 대상이 이용자가 클라이언트가 그 바우처의 대상이냐 아니면은 택시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느냐 이 두 부분에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충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 도나 이런 데서는 그 바우처 택시 자체가 택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좀 저희들도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이건 그 이용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택시 운전사가 중심이 돼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내려온 그 숫자 자체가 20대로 해놨는 게 그 예산 자체도 대수로 해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도에 저희들이 뭐 상담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택시 쪽에서 뭐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요구를 내가 이제 이름을 바우처라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는 거지 대상자는 택시다 이런 뭐 유권 해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자 이용자는 뭐 해당되는 536명을 대상자로 하지만은 20대 기준으로 해가 저희들이 운영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요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한 거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위탁 브론콜 이거 위탁을 업체를 잘 선정해 가지고 이게 잘 운영돼서 평점을 90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창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성평가에서 그 70점 만점에 52점 같으면 조금 아쉬운데 그 평가 세부 항목을 봤을 때는 뭐 그 우수 서비스 연계는 뭐 다 우수 정도로 되고
서비스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보다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렇던데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이 조직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뭐 내부적인 그 결속이지만은 이 정성 평가 부분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서비스 연계하고 서비스 확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도록 나중에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장애 그 차량 이거를 이용하는데 계속 지급받았는데 전에 한번 물어는 것 같은데 그 시군 경계가 있습니까? 예, 요거는 우리 그 관대 부분입니다. 타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하여튼 그게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이 우리 이제 과장이 예, 우리 질의 죄송한데요. 뒤에 우리 팀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팀장님 팀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교통행정팀장 이민아입니다. 요거는 지금 관외까지 병원을 이동할 때에는 왕복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물었는 거는 시군 경계 네, 지금 현재 시군 경계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용 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원하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전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통 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이럴 때 하얀권을 이용하는데 시군 경계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질의했는데 이게 제가 그러고 되는데 여기에 구분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뭐 제가 그럼 원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병원 이용할 때만 그렇다는 건가요? 관내 이용자 경우에는 서울까지도 뭐 병원을 서울까지 간다 하면 왕복으로 차량을 지금 이용 가능하게끔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동권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고 기타 이동권이라 하시면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해 일반 택시라든지 기타 이용을 못하게 이런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양에 내가 진짜 업무를 보러 갔다 근무해서 네. 이용할 수 있느냐? 병원이 아닌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 이용들은 병원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차량이 지금 현재 11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을 하긴 어렵고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는 거는 이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예. 다른 이제 뭐 어쨌든 개인적인 용무든 뭐든 간에 예. 다른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군 경계를 넘어갈 수 있나 그런 거. 그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는 예. 2시간 이내는 예.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이제 왕복이 2시간이에요, 아니면 편도 2시간인지. 그거는 한 번 사용할 때 2시간 이내. 예, 2시간 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런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대한 그 애로를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명확하게 좀 더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뭐 확대를 가능하다면 확대를 하든지 방금 이제 2시간 같으면은 사실 이제 뭐 콜해서 오는 시간도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동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시내라도 근무에서 고경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콜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정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수한 분들이 이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수요가 이제 미리 예정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더위에 공무 수행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곡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뭐 어떠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이 그 인건비하고 인건비라 하면 이제 콜 부르는 또 운영의 그 센터 운영 부분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그러고 차량에 들어가는 거 수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은 뭐 예산의 부족함이나 혹시나 뭐 운전하시는 분들 처우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드리나요? 그 제가 장애인 개장할 때도 이런 얘기로 뭐 하는데 그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 예,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무인장하게 뭐 우리가 뭐 예산을 늘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적정 기준에서 뭐 임금비라 하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 또 뭐 추가적인 일을 했을 때의 어떤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임금비나 이런 부분 뭐 책정 뭐 기준이라든가 뭐 타 시군에 대해서 뭐는 참고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근거?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예산 갖고 좀 이렇게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아니 그 시부 8개하고 군부 9개에서 지급하는 거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제가 이제 뭐 특수하게 이렇게 사적 약자한테 배려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현장에 힘들고 불편함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그에 합당한 저는 피해를 지급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뭐 선정심의위원회나 또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뭐 성과 평가 이런 것들 뭐 의회 보고로 상임위 보고로 뭐 가름하고 뭐 동의를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심의나 수탁 자 선정 심의위원회 혹시 뭐 의회 차원에서 누가 들어가 있는? 두 심의위원회는 개다.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예. 이거는 평가 그때 이미 예.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제 예. 이례적으로 구성되는 예, 겁니까? 예. 그래 이제 성과 평가 부분은 그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다 외부의 외부 전문가를 넣는 전문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란 어떤 그리고 분? 이제 뭐 그와 관련된 부분 제가 뭐 오기 전에 일단은 뭐 평가를 다 했는 부분인데 물어보니 그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 각각 부분에 그 관련 쪽 있는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타임테이블 보니까 지금 접수 중에 있다 그죠? 공고 중에 있다 그죠? 예, 이제 지금 31일 아, 오늘 자, 의회 보고를 31일. 하고 예,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공고해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그저 말씀을 성과 평가할 때 위원들 성과평가는 나중에 하고 먼저 한 꼭지 먼저 선정심의위원회는 그때 필요해서 할 때 계약기간 끝나면 하는 예. 시점에 공고해서 모집한다. 전문가 그룹을 한다. 그죠? 전문가 그룹. 심의위원회 그렇지. 그리 심의위원회 그 위탁 그 기관을 선정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그 심의를 해야 되니까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때 뭐 구성할 때는 의원님 뭐 한두 분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 이제 심의위원회는 그렇고 성과평가위원회 부분은 이번에 했는 그 성과평가 내용 그 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했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개 한 개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수탁 선정심의위원회는 이제 전문가. 그 제가 이제 또 현장감이 있고 이걸 이제 경험받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뭐 의회 보고로 가름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5명 내외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뭐 이 속에도 누구나 전문가 그룹도 좋지만 누구나 현장감을 좀 이렇게 현실 잘 알고 있는 부분도 한 분 정도는 참여하는 것들이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심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겁니다. 예, 그거는 뭐 뭐 그런 정치권이 부분이 됐다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 뭐 어쨌든 선정 부분하고 평가하는 거 부분에 추천을 받아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아니고 다른 건 해도 되죠. 예, 이 민간 위탁 계획 보고하는 데 아까 들었는데 아마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 우리 뭐라 그러나 간담회 때 말했던 그 금호하고 대구 시내버스 대구 808번 바뀐 802번 대구 시내버스 근무 연장 운행에 대해서 전임 그 과장님께서 대구시하고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대구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이래했고 또 경상북도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노선이 변경되기나 또 이래 될 때는 도 경계를 넘어갈 때는 지방자치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업무를 좀 숙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대구 금호 운행하는 808번 바뀐 802번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시장님도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 또 업무에 대해서는 뭐 인계 인수를 받으면서 듣기로는 이제 대구 거는 이제 타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거 자체를 좀 꺼려하는 형태가 좀 있고 그래가 어떻게든 이제 우리는 기존 있던 그 노선 중에 그러면은 변경을 하더라도 일단 서문시장까지는 이제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좀 이 왜 그러냐면 뭐 창신차고지에서부터 가게 되면 핑계를 많이 댑니다. 대구시에서 그러면 거리가 많이 되니까 운전자 보호를 해야 되고 뭐 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시간 그 운전하고는 쉬어야 되는 그래 그 거리가 넘어가고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래 가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라도 그러면 금호에서 출발하는 형태로 하든 뭐 이렇게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뭐 의회 그 업무 보고하면서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구시에서 좀 인사 부분하고 이런 게 다 정리되면은 그때 다시 협의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일단 그 중심선에서 뭐 꼭 808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정해가지고 우리는 글로 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잘 진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교통약자 이동 차량에 대해 가지고 국비 1억 외에 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따로 뭐 그 요 부분은 요 단일 그거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뭐 거기 추가해가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죠. 예, 담당 이민아 예, 뭐 그거는 일반 이민아 팀장. 예, 제가 예, 좀 저 말씀을 잠깐 좀 일어나겠습니다.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교통수단 그 차량 운행은 국비 50%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한 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하반기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비 받는 거는 그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뭐 보험료, 자동차세 이거 관련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그 매년 하반기에 한 6천만 원인가 국비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하반기에 별도로 뭐 지원하는 매년 6천만 되는 게 없습니까?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이거 브론콜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1억이 저기 돼 있는데 추가로 늘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영비 국비 1억 외에는 따로 국비가 내려온 내려온 건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화장님, 이 민간이득 보고안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우리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뭐 저도 이렇게 뭐 이 위원회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뭐 정량 평가는 뭐 시의 예산이 많이 있으면 뭐 차 사주면 또 이것도 점수가 올라갈 거고 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정성 평가는 사실 약간은 주관적인 거는 뭐 사실인데 이 점수가 저도 생각하기에 참 높지 않아서 좀 염려가 돼요. 20점 서비스 확대 부분에 서 12점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게 이런 사업이 우리 특히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종사자들이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점수가 높고 낮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사실 저도 이렇게 그 8년째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이동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좀 불편하고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정성평가에 포함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제가 남았다고 생각되고 70점 중에 53점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그다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의원들, 세 분 의원들 다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7명 등록 회원 중에 이용자 수가 325명이잖아, 그죠? 전체 이용 횟수가 13,000회네. 13,000회. 이거를 나누면은 뭐 연간 1인당 한 3, 40회 정도의 계산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하면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11대라는 게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안 해보여 그런데 뭐 이 차량 숫자가 이만큼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900명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자 수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 이게 장애인 숫자에 비례해서 차량 뭐 몇 대를 보유해야 된다 그런 법상 조례상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일어서서 네. 답변해. 예.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 한 적정 장애인에서 한 15% 정도는 보유를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 대수만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3,000회에서 325 나눠서 뭐 1인당 월별 날아보니까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용하더라. 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는 한 대인데 이게 어떻게 돌리길래 차량 숫자가 모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보니까 뭐 일단은 다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한데 어떤 때는 뭐 일단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동하려면은 예약해 놓고는 이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차량이 모자라서 그런지 뭐 인력이 뭐 빠져서 그런지 그건 제가 잘 뭐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검토를 잘 해봐 주시면 자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과에서 잘 좀 운영 잘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도 뭐 와서 이거 처음 업무를 보지만은 매일 이용하는 사람을 매일 이용하고 이용 안 하는 사람은 또 이용 안 합니다. 집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이용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이용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약을 내가 차를 받지만 배차를 받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거 이용 금액은 어떻게 정해요? 100% 다 무료는 아니잖아. 이 금액이 있네.
예, 자부담이 있잖아. 예, 자부담. 예. 뭐 한번 거리에 따라가 산정이 되는가? 맞습니다. 기본 요금 그 1,400원에 이제 킬로미터당 200원 지금 운임비로 받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200원. 200원. 네. 아, 요금을 그렇게 책정합니까? 예, 그렇게 책정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원을 비례해서 참 효율적으로 이렇게 위타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있다 해가지고 돈만 주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예, 우리 질의 있습니까? 예. 마이크를 안 나가게 아니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예.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건 바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끄고 하셔요. 예, 3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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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월 3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달에 3번을 운영, 3번 내지 4번을 운행을 한다고. 13,000회 아닙니까? 운행 횟수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연간 13,000회를 운행을 하니까 전체 그 325 나누면은 한 사람이 한 달에 3번, 4번 정도 사용을 한다는 그런 결론이래요. 예, 아니 이용자 수가 아니고 예. 이용자 수는 여기 325명이 나와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저기 교통과에서 이게 사실 우리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요번에 위탁하는 바람에 우리 세심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들여다 보게 되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온 오늘 사항들을 잘 종합해서 우리 저기 과에서 관심 있게 좀 들여다 보시고 서비스도 좀 이렇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평가할 때 우리 장애인들을 위원으로 넣어가 평가할 수 있어. 예, 이용하는 사람들을. 예. 뭐 다는 다 못 하겠지만은 각각 분야에 뭐 여러 사람을 넣어야 되겠지만은 그 장애인 단체.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뭐 참고하십시오 우리 과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민간 이탈 계획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영천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